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시냐고 물어볼 수가 없네. 어쨌든 잘 지내셨나요? 네, 그동안. 잘 지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순입니다. 네. 저는 진짜 리수님의 이 반짝반짝거리는 에너지로 이 스튜디오가 늘 밝았는데 네. 그 사이에 못 봐가지고 좀 그리웠어요. 저도 너무 많이 그리웠습니다. 네. 진짜요? 그럼요. 믿어주진 않겠습니다. 좀 있다가. 왜 버벅거리세요, 자꾸? 아니, 중간에 네. 정말 저희 맞아요. 2번을 미뤘거든요. 네. 근데 부득이하게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미뤘던 거라 네. 그래서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네. 너무 그리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일단은 11월에 제가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한 거의 3개월까지는 아이들도 방학이었지만 제가 뭐 이렇게 바깥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또 마음 상태가 아니었어가지고 이제 그거 지나고 아이들 개학하고 하니까 이제 저도 엄마로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그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넘어왔는데 제가 그동안 3개월을 너무 많이 해야 될 것들을 미뤄놨던 거예요. 그래서 또 빨리 이 자리에 못 온 게 좀 많이 아쉽고 또 죄송하기도 하고. 아니에요. 저희는 전혀 그냥 리수님이 좀 마음이 좀 그래도 편해지고 네. 만나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풀어보면서 리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오늘은 네. 제가 요즘에 이제 러브레터라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쓰는 편지에 대한 거가 많이 이제 떠오르기도 하는 게 제가 이제 그동안 벌써부터 눈물이 나려고 그동안 이제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편지로 해보면 어떨까. 근데 늘 저는 엄마한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큰일 났네 벌써부터. 제가 이제 카카오톡도 엄마랑 나눴던 것들 보면 거의 엄마의 일방적인 편지 같은 글들이 늘 많더라고요. 딸한테 보내는. 네,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뭐 비가 오면 오늘은 비가 온다. 뭐 조심하고 애들이랑 뭐 하고 뭐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엄마는 늘 저한테 그러니까 답이 없는 저에게도 그냥 늘 본인이 이제 편지처럼 저한테 자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표현하는 거를 놓친 사람 중에 하나여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래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말도 중요하지만 편지처럼 또 그렇게 또 마음을 담아서 꾹꾹 눌러 쓸 수 있는 거는 또 없지 않을까 해서 오면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또 저희 아이들이 요즘에 러브레터라는 또 노래를 또 자주 듣기도 해요. 그거는 그래요? 이제 전혀 상관없는 랩이긴 한데 그냥 이제 저한테는 지금 모든 순간들이 모든 것들이 다 좀 와닿는 형식이 이제 엄마에 대한 이제 슬픔이나 그리움에 대한 걸로 오다 보니까 저는 오늘 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제가 지금 저답지 않게 밝은 이야기를 하는 건 또 제가 또 대화를 많이 못할 것 같아서 네, 지금 가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편지에 관한 이야기. 좋습니다. 네. 평소에 그러면 편지를 다른 마지막으로 이들에게는 써본 게 언제세요? 네.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쓴 거는 제가 저희 둘째가 저희 엄마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심한 사춘기를 겪었어가지고 그 나이 때구나. 네, 그래서 제가 말로는 대화하면 자꾸 저도 감정이 상하고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편지를 둘째한테 썼었던 게 마지막으로 2월 달에. 네. 최근이시네. 네네. 엄마가 한동안 한 번도 쓴 적이 없다가 편지는 왠지 두고두고 그 아이가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서 핸드폰보다는 그래서 편지로
믿는다라는 내용의 오, 좋다. 이야기를 해서 보냈고 지금은 그래도 나름 잘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지금 6학년인가요? 이제 중1 됐어요. 중1 됐어요? 네. 아, 중1이면 본격적으로 정말. 네. 6학년 때부터 시작이지만 중1이면 뭐. 남자의 지구는 좀 빠른 편이긴 하네요. 네, 아, 그런가요? 빨라요. 네, 보통은 중3 때 오는데 맞아요. 중2, 중3 때 6학년이면 되게 빨랐어요. 아무래도 형을 따라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나? 근데 형은 그렇게 심하진 않거든요. 근데 유독 그러더라고요. 아,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만 장남 조심하셔야 됩니다. 늦게 올 수 있어요. 너무 묻어난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눌러두고 있다가 나중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미리 편지를 써두시는 걸 전 추천. 지금부터 매일매일 써놓는 것도 미리 좋을 것 약을 치는 거죠. 아, 네, 그래야 되겠네요. 아, 미리 지금부터. 네네네네. 아,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 힘든 거 있으면 표현해라. 뭐 이렇게. 엄마한테 편지로 너도 얘기해라.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서간집 한번 내시죠. 편지 쓴 내용으로요?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내시면은 그 아이들마다 다 특색이 다르잖아요. 맞아. 편지를 하루에 매일매일 써주면 4통씩을 제가 짧게 쓰세요. 짧게 한 주씩. 네. 그래서 기피디님도 얘기하셨지만 편지도 표현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때를 놓치면 아무리 편지를 쓰는데 읽어볼 수가 없고 네, 전달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다 한들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는 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때를 놓쳐가지고 조금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도 좀 바뀐 게 저희 엄마는 늘 너무너무 착한 분이셨고 너무 좋은 분이셔서 엄마의 보통 이제 고인의 장례식장에 고인 본인의 친구들이나 고인 본인의 이제 지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경우는 이제 저희 이모가 말씀하시기를 흔치 않는데 저희 엄마는 정말 많이 오셨어요. 네. 그리고 너무 많이들 오셨고 엄마의 빈자리 때문에들 돌아가시고 났는데도 엄마한테 휴대폰으로 카톡을 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보고 싶다고.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엄마가 그만큼 표현을 하셨으니까 네, 엄마는 늘 애정어린 표현을 잘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친구분들한테도 늘 약간 힘이 돼주고 그런 응원해주는 친구였어가지고 엄마 친구분들이 얘기하시기를 이제 나는 누구한테 응원을 받고 이제 난 누구한테 의지를 하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인생을 곱씹으면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제 친구들이 또 많이 와줘서 며칠을 와줘서 함께 있어주기도 하고 저희 아이들을 같이 케어해주기도 하고 그랬던 부분에 친구들한테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일을 겪고 나니까 제가 처음에는 이제 억울하기도 해서 엄마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나쁘게 살 거야. 맞아. 착하게 살아도 이렇게 병을 얻는데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엄마의 인생에서 그게 이렇게 빛나는 기억처럼 제가 기억하듯이 나도 아이들한테 그런 엄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거를 좀 이어가려고 생각하니까 표현하는 방법밖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맞아. 네, 엄마는 늘 그러니까 아이들도 할머니 꿈을 꿨대요. 첫째, 둘째도 이제 엄마는 할머니 꿈 꿨어라고 둘 다 이야기를 했는데 둘 다 그렇게 엄마 할머니는 늘 꿈에서도 우리한테 이렇게 사랑한다 해주고 옆에서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음식 해주고 이런 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고마워 미안해 이런 얘기를 꿈에서 해서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또한 이제 꿈에서 엄마가 몇 번 나오셨는데 늘 그냥 저를 챙기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엄마는 왜 맨날 엄마 인생은 안 살아 엄마 이제 나 그만 신경 써 엄마 괜찮아 이런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나가지고 엄마가 아프셨을 때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거든요.
나는 이제 죽어도 사실은 여한이 없어 막 이런 얘기를 하셔서 왜 이랬더니 저랑 제 동생 둘 다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남편이랑 부인이랑 잘 살고 있으니까 이제는 엄마가 너희를 신경 쓰지 않아도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마가 저희한테 많이 쏟고 계셨구나. 그래서 뭘 서운하게 해드렸지? 저희 딴에는 아프시니까 엄마 신경 쓰지 마. 우리 알아서 할게 했는데 그 아프신 와중에도 신경 쓰고 싶고 표현해주고 싶으셨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원래 하셨던 대로. 근데 그거를 너무 이제 엄마가 아프다는 이유로 괜찮아 해서 받지 못했던 게 아닌가. 늘 챙겨주고 싶어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엄마 이제 그만해. 그런 거 안 해도 돼. 막 이렇게 했던 기억들. 그래서 저는 더 애들한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애들도 같을 거예요. 그만해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 엄마도 맞아요. 엄마 행복한 인생을 살아 맞아요. 막 이럴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반응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주는 게 행복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대부분 그래요. 네. 근데 그때 피드백을 해드리는 게 그분한테 감사하는 거지 하지만은 맞아요. 그분이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거라서 좋은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진짜 그때 당시에 깨닫기는 참 어려워요. 우리도 인생을. 그 마음을 다 헤아리기가 좀 어려우니까. 네.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그렇죠. 이제 그만하시고 쉬시라고 괜찮다고 하는데 또 막상 당신은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하고 싶으셨던 거지. 일단 표현을 하세요. 뭘요? 표현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연습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안 돼 있어. 아 왜요? 괜찮아요. 웃다가 울다 그러는 거죠. 사는 게. 가장 기억나는 그 엄마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지금 편지로 쓰면서 엄마한테 엄마 나 그 모습은 늘 기억나라고 쓴다면 엄마는요. 늘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이 얘기 예전에 했던 게 기억나요. 네. 콘텐츠 할 때. 늘 제가 뭘 해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래서 약간 제 자존감 지킴이 같은 엄마는 늘 뭘 하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좀 그게 부족하고 아이들한테 저는 이제 아이들의 자존감 지킴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악마같이 좀 아닌 거 아니라고 아니야. 약간 그런데 그러니까 표현 애들이 방식이 다른 것 그치, 스타일이 다른 거지. 엄마는 왜 할머니를 안 닮았냐고 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한테 엄마 호랑이 같다 그러고 그런 적 있는데 늘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첫째가 공부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럴 나이죠. 이제 고등학생인데 진학에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생각을 했죠. 엄마는 나를 저는 뭐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가 제가 뭘 해도 너는 잘할 거야. 너는 다 잘할 것 같아. 이런 말씀을 늘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걸 할 때도 예전에도 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냥 저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맞아. 근데 그거는 제가 혼자 생긴 게 아니라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거라 그래서 그 말만큼은 애들한테 자주 해줘야겠다. 네, 뭘 하든 사실 제 인생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아가고 아이들 인생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 힘이 좀 버티는 힘이 되지 않을까. 본인들이 살아갈 때. 그러니까 제가 겪어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힘든 순간이 있으면 엄마한테 마음속으로 물어보곤 해요.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나 할 수 있을까? 나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런데 뭐 어떡하지? 하면 돌아오는 제가 느끼는 대답은 다 잘할 수 있잖아. 다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들려서 그래서 이겨내는 것도 또 하루 지내는 것도 엄마가 하셨던 말들 중에 가장 곱씹는 말이라 네. 그래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모습이 가장 근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리액션이 고장이 자꾸 나가지고 엄마가 그렇게 칭찬하시면 이제 커버려가지고 옛날에는 막 좋아했는데 지금은 엄마 그러다가 돌 맞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제가 막 이러거든요 엄마한테 엄마 나도 못하는 게 있어 아니야 넌 다 잘할 거야 그리고 막 자꾸 예쁘다고 해주시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딸한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엄마가 저보고 나도 너처럼 예뻤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그래서 엄마 난 젊고 엄마는 나이가 있고 그래서 그래 젊은 사람도 원래 다 예뻐 제가 그랬는데 딸을 보면서 계속 저희 딸이 그렇게 인형같이 예쁘게 생기진 않았지만 아이, 너무 그냥 예뻐. 제 눈에는 아 엄마도 너처럼 예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저도 모르게 엄마처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다 흘러서 스며드는구나. 맞아, 아들한테도 맞아. 하시면 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아들한테 굉장히 박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운해요 애들이. 젊은 남자분들이 정신적으로 힘드신 거예요. 사랑이 부족해서. 저는 그래서 애정 이해는 결핍? 돼요. 그분들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근데 그 베이스에 뭐가 깔려 있을까 생각하면 결핍. 아들이 셋이나 되시잖아요. 네. 이 아들이 잘 크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아들 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꼭 얘기 드리는 게 그런 거거든요. 많이 이뻐해주고 많이 사랑해주라고. 근데 딸들한테는 쉽게 되는데 아들들한테 참 어려운 게 우리나라 이상한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반대였는데. 맞아요. 아들 했는데 그죠? 네. 딸은 그냥 나이 차면 시집 보내버리고 맞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딸을 이렇게 끼고 맞아요. 근데 딸 키워보셨잖아요. 너무 소중하지 않나요? 너무 예뻐하죠. 뭐 지금도 바보죠. 어느 분이 그죠? 그러더라고요. 딸내미 손 이렇게 씻겨줄 때는 어린애들 네. 씻겨줄 때는 그 손가락 하나하나가 너무 예쁜데 아들은 아니라고. 그랬나? 그래서 그럴 때 꼭 보라고 추천드리는 영화가 무서운 영화죠. 사도. 그게 아빠의 아들에 대한 진짜요? 집착이나 봐봐야 이런 되겠다. 것들이 많이 보여서 유아인이 사도 역을 하는데 저건 미칠 수밖에 없다. 내가 영조 아들이면 나도 미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영화적인 어떤 좀 급대화였는지 있죠. 아니면 진짜 영조가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스트레스는 엄청 주고 예쁘다 표현은 안 하고 못한 맞아요. 것만 지적하고. 근데 이유는 그러니까. 이해는 충분히 돼요. 영조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해는 되지만 그치. 그게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근데 뭐 리수님은 너무 잘하고 계세요. 사실은. 맞아요. 잘하는데 안아주세요. 딸에 비해서 좀 못 그렇죠. 그렇다 뿐이지. 그걸 표현을 해야 돼요. 그것도 알려줘야 돼. 맞아요. 근데 진짜 아들들도 표현을 받아봐야 자기 와이프한테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들들은 조금 다른 게 네. 딸은 그렇게 뭔가 예뻐해주고 이런 느낌을 좋아한다 보면 아들들은 좀 달라요. 인정해주는 저는 아들은 건가? 맞아. 저는 아들을 키워보진 않았는데 주변에 네. 하도 아들들이 많아서 작년에도 아들들을 데리고 여행을 간 느낌이었어요. 거의 남자애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얘네들은 확실히 믿고 맡기고 일을 시켜주고 책임을 주면 권한을 주면 훨씬 좋아해요. 자기가 그걸 잘하고 있지 사랑받는다고 않아요?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첫째한테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돌고 계셔. 저는 첫째한테는 무한 믿음이 약간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 중에 이제 믿고 맡기는 걸 맞아. 잘하거든요. 네. 둘째한테는 잘 안 되죠. 네 그래서 걱정스러워서요. 맞아요.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 둘째를 둘째라고 보지 마시고 첫째라고 한번 보시는 것도. 아무래도 두 아이가 성정이 다를 테니까 맞아요. 그런 면에서 또 첫째를 봤다가 둘째를 보니까 더 비교가 돼서 또 그런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냥 애기 같아가지고 걔는 아직도 둘째한테 막내를 맡기는 거는 불안해가지고 할 수 있어? 너 걔 데리고 올 수 있어? 할 수 있어? 계속 물어보고 그 엄마 걱정하지 마 이래서 막 오죽하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요. 엄마 나 지금 만났고 현아 데리고 어디 가고 해서 지금 집에 가고 있어. 가끔 어린이집 데려가거든요. 근데 첫째는 그 6학년 때부터 한대가 가서 데리고 올 수 있지? 너무 믿음이 가고. 네. 그래서 둘째가 그걸로 서운하다 얘기한 적도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남자들은 그런 게 서운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도와주고 케어해주는 게 원하는 방법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케어보다는 믿어주고 너 스스로 한번 해봐 인정해주고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예를 드는 게 네. 그때 요세미티를 갔을 때 바베큐를 하는데 저는 뭐 하라는 얘기는 잘 안 해요. 네. 제가 그냥 먼저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얘네들이 초6,
중1, 중2 요 정도 때였거든요. 그 중에 한두 명이 붙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겠다고 해요. 그럼 전 말리질 않거든요. 그럼 걔가 하나 하면 주변에 있는 애들이 붙어요. 이때 엄마들이 위험의 소리를 하면은 파토가 나요. 근데 다행히 거기 오셨던 엄마들은 가만히 계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뒤로 빠지는 거죠. 점점 뒤로 빠지는 거죠. 근데 혹시 애들이 하다가 아무래도 불이 있으니까 위험할 수 있잖아요. 네. 위험할까봐 옆에는 계속 있는데 거리는 두거든요. 그럼 자기네들이 다 하고 너무 만족스러워요. 자기네들이 뭔가 해냈다는 뿌듯함이 있구나. 그리고 그 얘기를 계속해요. 아, 두고두고 내가 했었지. 내가 했어요. 그거 그냥 고기 구운 건데. 그죠? 그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자존감이 큰 거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런 작은 거를 자기가 해본 데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저는 이제 가면은 애들이 스마트폰 우리보다 잘 써요. 그러면 걔네들이 앞장서서 길 보고 찾아가고 이런 걸 맡겼을 때 훨씬 좋아요. 귀찮아해요. 말로는. 근데 그걸 되게 뿌듯해요. 아, 한 번 그때 제가 지난번에 기피디님께서 이런 비슷한 얘기 해주신 적 있거든요. 네. 그 남자애들은 좀 스스로 이렇게 해보게. 그래서 뭐 제가 이 얘기 듣고 애들하고 한번 주말인가 언제 한번 뭘 하고 싶은지를 찾아보라고 했는데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엄마가 해주는 게 익숙해져가지고 어디 갈래 이것도 예를 들어서 실내 낚시터를 가고 싶어 하면 집 주변에 실내 낚시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 저기 막 서울 아니면 지방 이런 실내 낚시터 사진만 보고 찾아가지고 저한테 갖고 오는 거예요. 엄마 여기 찾았어 하는데 아니 뭐 대전 이런 데 걸 찾으면 어떻게 가 이러면 아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를 해본 적이 없는 애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이드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부모도 공부하고 연습해야 된다는 게, 네.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걸 가져오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네. 네이버 지도를 들어가면 얼마나 걸리는지가 나와. 네. 차로 얼마나 걸리는지, 버스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다 나오니까 한번 조사를 해봐. 예를 들어 가까운데 먼 경우가 있고 먼데도 가깝게 느껴지는 경우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자기가 찾아보다 보면 아 이렇게 찾는 거구나라는 거를 하나씩 깨닫는 것 같아요. 안 해봤던 걸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네. 그러네. 안 해봤으니까. 네. 아. 그래서 작은 것부터 던져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애들이 흡수하는 능력들이 조금씩 달라서 맞아요. 예를 들면 같이 여행을 한번 갔었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을 다 해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MBTI로 보면 제2 성향이 강한 애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조금 걸려요. 근데 결국은 얘네들도 해. 언젠가는. 근데 그거를 쟤는 했는데 왜 얘는 또 못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이런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이게 참 육아가 어렵고도 힘든 이유가 내 새끼여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옆집 애라고 생각하면 다 괜찮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려줄 수 있고. 같이 애들 데리고 오세요. 여행 가서 서로 애를 바꿔. 그래서 나는 너네 집 애를 케어해주고 내 애는 딴 집 부모한테 맡기는 거지. 진짜 원래 제 자식을 손님처럼 대하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진짜 그런가? 맞아요. 어머니 얘기해서 여기로 왔는데 네. 어머니를 대할 때의 느낌도 그게 섞이면 좋은 것 같아요. 맞아. 피기 때문에 아무래도 너무 쉽게 가. 맞아요. 근데 맞아요. 약간 거리가 있는 이모만 돼도 우리가 그러진 않거든요. 맞아요. 우리는 그게 거꾸로 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집 애를 남의 집 애다 생각하면서 키우는 제 집 거를 애입니다. 제 딸입니다. 네. 저는 이게 조금 좀 빨리 좀 잘 돼가지고 전 안 돼요. 안 되시더라고요. 안 돼요. 저는 맡겨진 애다 생각하고 키웠는데 안 저는 되시더라고요. 안 돼요. 저는 그거는 그렇게 안 되는데 그건 있어요. 사회생활하는 걸 제가 쫓아다니면서 해줄 수 없다는 거는 알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듣는 데 집중하고 이게 어쩔 수 없이 저 똑같거든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제가 세상을 살아왔던 시각으로 자꾸만 말이 튀어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연습한 건 말 삼키는 연습이에요. 와.
그 경지는 언제쯤 이럴 수 있을까요? 경지가 아니 그냥 그거는 삼킨 거예요. 경지는 아니고 한번 안 해보는 거야. 삼켜져요. 한번 해보는 거야. 그렇죠. 네, 안 삼켜져가지고 꿀꺽이 안 돼요. 그냥 저도 참았던 것까지 다 나와가지고 꿀꺽한테 오래 걸립니다. 아, 진짜 오래 걸려요. 그 시뮬레이션 잠깐 해보는 거 하면은 좀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그렇다. 기질적으로 가능하시겠다. 그래 결심했어 이 길로 갈 거야. 그래 결심했어 이 길로 갈 거야.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었죠? 옛날에 그 개그 프로그램. 이휘재가 나오는 게 있었죠. 흑과백 뭐 이런 거였나? 그래서 그런 비슷한.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약간 코믹 드라마처럼 해주는 게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걸 이제 마음속으로 종종 하거든요. 내가 얘한테 이 말을 던졌을 때 그래 이렇게 해야 얘가 그래도 알아듣지 했을 때 그 뒤를 시뮬레이션 해보고 잠깐 참았을 때 시뮬레이션 해보면 보통은 참았을 때 시뮬레이션이 훨씬 네.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표현은 자동 발사가 나와야 되는 거고 네. 그 외의 표현은 한 번 삼킨다. 그게 쉽진 않지. 진짜 어려워요. 그 구분하는 게 그래서 많은 제 불교 공부하는 친구하고도 얘기를 해봤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정이 올라오는 건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 다음에 액션이 가기 전에 그 텀을 가지라고. 근데 제일 어렵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맞아요. 얘기하셨겠죠. 그치 안 되니까 안 이런 거지. 되는 거죠.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자책할 필요도 없다. 그냥 그런 거다. 맞아. 그래서 러브레터는 자주 하되 러브레터가 아닌 거는 잔소리 레터는 삼키자. 쓰고 찢어도 안 돼. 남기 때문에 태우자. 아예 쓰지도 않는 걸로. 아니에요. 저는 쓰는 거는 추천. 그래요? 뱉어내야지 해소가 되니까 나도. 저 되게 TMI인데 네. 좋죠. TMI만큼 재미있는 게 없습니다. 쓰는 게 좋다 하셨잖아요. 안 좋은 그 기운도. 네네. 제가 결혼해서 이제 저희 가계부를 만든다고 공책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가계부를 열심히 적고 그 뒷면에는 제가 이제 남편한테 화가 났어요. 또 빨간 글씨로 화가 나가지고 이만큼을 써놓은 거를 최근에 제가 애들이 무슨 이제 책 찾아달라고 해서 하다가 그 공책을 찾은 거예요. 안 버렸거든요. 네. 그것도 전 그냥 소중해서 안 버리긴 했는데 네. 그 안에 또 저희 첫째가 이렇게 처음으로 그린 끄적거린 그림이 또 있어가지고 그런 건 남겨야죠. 진짜 세상에 할 수 있는 나쁜 말은 거기다 적겠다. 그런 건 태우는 게 믿고 좋더라고요. 어쩌고 뭐 해가지고 내가 너 두고 보자 막 내가 애만 나봐라 막 하면서 막 적어놨더라고요. 그래놓고 이제 마지막은 애기한테 이제 미안해 엄마가 뭐 이런 감정을 너한테 줘서 막 이런 것까지 적혀 있는데 근데 그거를 나쁘게만 보이진 않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 그거를 그냥 적었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지 않았을까? 맞아요. 생각도 들고 근데 그걸 만약에 말로 했다면 안 되죠. 파탄이 날 정도로 심한 이제 상처가 됐겠죠 상대한테. 그래서 때로는 진짜 말보다는 글로. 맞아요. 글 역시 내 생각을 옮겨 적는 거니까. 근데 보관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판도라 상자가 되기 때문에. 아직 저희 남편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태워야 돼. 무슨 색 노트는 제가 지금 얘기 안 했잖아요. 혹시 찾아볼까 봐. 근데 사실 그렇게 토해내면서 정리되고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꿍하면 암 걸려요. 맞아요. 네, 근데 진짜 그건 저희 엄마가 암이시긴 했는데 갑자기 많이 참으셨어요. 그러니까 네. 전 참지 참는 말라고. 성향이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만 하신 분으로 기억이 될 수도 있어요. 엄마는 진짜 많이 참고 소가리를 잘하는 성향이에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참지 말라고 얘기한다고 애니어그램적으로 보면 8번 성향들은 좀 표현하는 편이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참아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 기질을 보고 내가 너무 표현 심하게 한다 그러면 참아야 되고 안 하신 분들은 해야 되고. 참는다 참지 않는다에서 사실은 그게 어릴 때 우리 섣부를 때 막 진짜 사춘기 때 이럴 때는 소리 지르고 땡깡 피우고 뭐 집에서 뭐 하고 막 엄마한테 막 다 쏟아붓고 이런 거를 이제 해보는 시기도 필요한데 인간이 성숙한다는 건 뱉는 말조차도 이제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좀
좀 그래도 부드럽게 품위 있게 표현은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표현을 안 하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하느냐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8번 애니어그램적으로 8번 얘기하셨는데 8번 분들이라고 다 그러지 않거든요. 맞아요. 표현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을 잘해서 어쨌든 내 것도 해소하고 상대방도 내 힘든 걸 알아듣게 해야지 나만 참으면 그거는 상대방은 안 알아주거든. 비추. 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할 얘기도 어쨌든 무조건 참는 게 중요한 건 그렇죠. 아니고 할 건 하되 소화해서 해야 되는 거. 그래서 거죠. 좋은 방법이 글 쓰는 것 같아요. 글 쓰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즘 분노 사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생각 정리가 안 되고 그냥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네. 너무 많아진 거예요. 네.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자꾸만 자극을 하고. 네. 그러니까 아마 써보는 것도 좋고. 맞아. 소통할 줄 몰라서 생기는 그 분노의 그 게이지 때문에 생기는 맞아요. 사회적인 어떤 사건들도 많아가지고 맞아요. 이런 게 참 쓰다 보면 그 자리에 정리도 되고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보면서 내가 이랬네 하면서 약간 좀 순화시켜야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런 거는 필요한 것 맞아요. 같아요. 그 표현을 어떻게 맞아요. 안 좋은 것도 좀 예쁘게. 네, 현명하게 할 수 맞아요. 있는지가